예, 안녕하세요. 산일본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으로 중화민족의 탄생, 요코야마 히로야키 지음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만리장성의 진짜 의미 이렇게 이제 달아봤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약점이란 거죠, 약점. 치명적인 약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오늘 다룰 마디는 5마디 정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마디는 신의 혁명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아킬레스건, 세 번째는 티베트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 그 다음에 중화라는 민족과 중화라는 문명. 이 중국이 보면은 중화라는 말을 이중적으로 씁니다. 편한 대로 써요. 편한 대로 갖다 쓴다. 거기에 이제 약점을 이제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셔요.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의 진짜 의미. 만리장성은 또 저희 한민족이랑 또 연관이 깊으니까요. 이렇게 당겨. 그래서 신의 혁명의 의미. 중국 지금 전에가 이제 청나라였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죠. 한족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거 또 생소할 수가 있어요. 한족이 세운 게 아니라 만주족이 세운 거다. 우리 북한 위에 만주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청나라를. 청조의 붕괴와 중화민국의 탄생을 가져온 신의 혁명은 두 가지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광복혁명. 광복이라는 거예요. 광복. 신의 혁명, 그게 광복이라는 거다. 어디로부터? 만주족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광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복이라는 거예요. 좀 생소하죠?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그게 맞다. 광복혁명으로서 북적인 비천한 만주족의 지배로부터 한족 지배의 명을 회복시키는 혁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혁명으로서 장기간의 황제 전제의 왕조 체제를 종식시키고 공화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이었다. 그러니까 신의 혁명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인 거고 민족적인 개념이 있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체제적인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섞어서 쓴다. 순원은 첫 번째 측면을 민족주의로, 두 번째 측면을 민권주의로 각각 불렀다. 중국이 제창한 민족주의는 한족이 지배하는 민족주의며,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도 일그러져 있다. 조금 민족주의를 주장하려면은 뭐 티베트나 뭐 신장 위구르나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화민족이라는 이상한 민족을 또 들고 와가지고 원래 그게 한족만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다 뭐 또 크게 또 포섭을 해서 티베트도 뭐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조선족도 뭐 중화민족이다. 그럼 조선족이 한국이랑 같잖아요. 그럼 한국도 중화민족이에요? 그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은 한국 입장에서는 큰 중국이 싫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싫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다 싫을 겁니다. 그 중국 분들도 한국 사람이시라면 그 싫을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렇다. 특히 뭐 중화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족도 뭐 그쪽 거. 그럼 조선족이랑 한국이랑 같은데? 그럼 그것도 그쪽 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리플 달아주셨는데 세종대왕도 중화민족의 중화문명의 그쪽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이. 한글 창제한 세종대왕을 중화문명의 어떤 뭐 빛을 뭐 발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었다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꼽잖아요,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좋으냐.
한족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이 민족은 자유롭게 독립할 수 있는 민족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도 허울뿐인 민족주의다. 한족 민족주의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한족과 다른 민족이 평등하다면은 한족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다른 이민족에도 인정되어야 된다. 그럼 조선족도 독립을 시켜줘야죠. 신장, 위구르, 티벳도 독립시켜줘야죠. 민족주의, 똑같이 민족주의, 평등한 민족주의라면은. 맞는 말이죠. 한편 신의 혁명의 본질은 한족 중심의 단순한 종족주의였으며 이민족 지배에 대한 복수를 한 종족 복수주의였다는 점을 들어서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흐름도 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데 이게 신의 혁명의 민족주의인데 복수주의였다는 거예요. 복수. 뭘 복수해? 만주족을 복수한다는 거예요. 멸만한흥 이러잖아요. 만주족 멸망시키냐 이런 거예요. 지배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청나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애환도 있겠죠. 슬픈 것도 있겠죠. 만주족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 피해가 이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입장 바꿔서 다른 민족도 잘 해줘야죠. 다른 민족도. 그렇죠. 그게 옳은 거죠. 옳은 거죠. 그다음에 중국의 아킬레스건.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민족 문제이다. 이게 중국분이 저자잖아요. 중국분이 저자니까 그 뭐랄까 중국분이 저자가 이제 일본인이 저자인데 죄송합니다. 일본인이 저자인데 일본인이 특징이 뭐냐면은 간명하게 사태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게 어떤 면에서는 요게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일 수도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그 다민족 국가라는 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게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국은 그 내부에 수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리스크 요인의 하나가 한족과 민족 사이의 대립이다. 사회 불안과 민족 불안이 결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예.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개혁 개방 되면서 이쪽이 잘 살잖아요. 이쪽이 해안가가. 근데 이쪽은 뭐냐? 한족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내부죠.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못 살고 잘 살고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사실상 민족 간의 갈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민족 간의 갈등은 어떤 면에서 더 전염성이 있다고 할까? 더 발화를 잘한다라고 할까? 그 있죠? 그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불안과 민족 불안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시진핑 독재 이거 강화하고 있잖아요. 독재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죠. 독재 강화하고 있는데 뭐 이제 좋게 얘기해서 1인 지배 체제 강화하는데 요런 불안의 어떤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 패턴이 중국은 좀 이런 걸 불안해요. 그 중국 사회 자체 내에 있는 원심력이라고 하죠.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 원심력을 불안해한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사전 대응으로 시진핑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다민족이다 이런 거다. 그다음에 사회 불안과 민족 불안 결합됐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맞으니까 그들도 그래 맞아. 그거 좀 불안해. 그래서 구심력을 강화하려고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이게 좀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다민족 국가라는 게 이제 원심력. 그래서 중국은 원심력 사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회 자체에. 침입이 막 자주 받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으로 북한 같은 것도 보세요. 여기 이제 북한이랑 한국이랑 6.25 때 싸웠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왜 오냐고 중국 애들이.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불안의 어떤 반응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세력이라는 그 이민족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다. 사전 반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게 요거다 이렇게
결론 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개혁개방 정책의 어두운 유산인 현저한 계층 격차는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도처에서 사회 폭동, 집단 항의를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에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공산당 관료의 오직 이제 이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겠죠. 및 부패에 대한 울분이 표출된 것인데 과거 이러한 불만은 대부분 억제되어 폭발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공산당 지배의 철저함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오늘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폭동이 난다. 그래서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차별과 학대를 받아온 불만은 그다음에 민족의 불만은 시위나 폭동으로 각지에서 분출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적나라한 계급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이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한쪽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민족이 있으니까 여긴 잘 살고 못 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족이거든요. 여기는 이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때문에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지만 이게 민족이랑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못 살게 하고 니네 민족만 잘 사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불안과 민족 불안이 결합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아킬레스건이래요. 아킬레스건. 다민족 국가인 게 이제 아킬레스건 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사회 불만이 이제 민족적인 불만 그래서 민족주의 쪽으로 갈 수 있다. 내부 민족주의로.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보이는 것 같죠?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다음에 티베트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 달라이 라마가 그 2008년에 베이징 그 올림픽 할 때 우리 이제 그 티베트 한족 유입이 돼가지고 정체성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티베트인이랑 중국인이랑 그러니까 한족이죠. 차별이 있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그래서 아베 신조는 달라이 라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능력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달라이 라마를 한국 지도자가 만난다? 그거는 아직 힘이 드나 봐요. 이 성명에 호응해서 티베트 라사의 불교 승려 수백 명이 중국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2008년 3월 14일에 중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을 파괴하게 될 정도로 시위 부대는 매우 예민해졌다. 그러니까 한국도 일제시대 때 중국인을 린치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도. 그래서 뭐 나치가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어느 사회관 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인은 소수파. 그래서 뭐 불만 있고 중국이랑 뭐랑 싸운다?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니 뭐 이게 문명의 발달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게 해서 이렇게 눌러져 있는 거죠. 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린치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한국인이 중국인을 린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통제하고 있던 중국 측은 그러니까 뭐 한국인만이 해서 뭐 특별히 뭐 선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티베트인들이 자기 불만을 가져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폭력적으로. 올림픽을 통제하고 있던 중국 측은 황급히 항의하는 승려나 시위 부대에 대한 무력 탄압을 가했고 이에 따라서 사망자도 나왔다. 죽었다. 또한 티베트 이외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독립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폭약을 대량으로 활용한 이슬람계 테러리스트가 체포되었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잖아요, 거기가. 그 과격 분자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약점을 한 거예요. 티베트도 자꾸 이러고, 신장 위구르도 이러고. 어쨌든 중국이 두려워하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큰 중국이 싫은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웃 나라니까. 그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리고 뭐 한국한테 뭐 손봐준다더니 뭐 중국이 그러잖아요. 뭐 사드 갖고도 막 시비 걸고. 그리고 막 롯데 이런 것도 막 뿌개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족 시위, 테러 활동이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신장 위구르 여기가 이제
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요구의 신장 위구르예요. 그다음에 중화라는 민족과 중화라는 문명. 그래서 보면은 중화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화를 이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중국이 마음대로 갖다 쓴다. 언제는 그걸 이제 한족만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는 한족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막 세종대왕까지 막 자기 거라고 그러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처음에는 한족 내부에서 지배의 정통성을 덕조나 문명의 수준에서 찾았다. 그렇지만은 문화적으로 야만스러운 진나라가, 그러니까 진나라는 진시황은 한족이 아니라는 거죠. 천하를 통일하고 중화제국을 건설하여 이제 중화세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기대가 흘러서 천하를 둘러싼 쟁탈전을 주변 이민족과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한족에 의한 중화지배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논리로서 주변의 이민족을 이족으로 멸시하고 이민족에 의한 중화지배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는 한족이 아니라는 거죠. 진나라 한족이 아니다. 이민족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현실적으로 번뇌했으며 때로는 중화가 지배당했다. 이에 대해 중국을 지배했던 몽골 민족과 원나라 얘기죠. 만주 민족이 청나라 얘기죠. 수립한 몽골 왕조와 만주 왕조는 거꾸로 한족이 세운 왕조인 송나라와 명나라가 덕조를 상실했을 때 이를 대신하여 중화의 덕조를 구현하고 추락해가는 중화세계를 구했다는 논리를 통해 그 지배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을 수가 이제 힘든데 잘 나갈 때는 이제 그 뭐 원나라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이러는 거죠. 원나라가 뭐 저쪽 멀리까지 나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나라가 중화야, 중화. 한쪽도 그런 거. 그게 중화야. 그게 은근슬쩍 한쪽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화가 그쪽 멀리까지 갔어. 그러니까 우리 잘 나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한족끼리 결집할 때는 그 이민족이야. 야만이 있냐. 정통성을 뭐 회복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몽고가 이제 원나라로 이제 지배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밑에서 벼슬 하시는 이제 한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벼슬한 한족.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조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덕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명나라는 한족인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나 그 청나라는 한족이 아닌 거예요. 한족이 아닌 거예요. 그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민족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당해 봤으니까 거기에 이제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나 봐요. 한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 조선, 고려, 뭐 신라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해하기가 좀 약간 힘들 것 같아. 힘들게 갖고 약간 알레르기 좀 심하다 반응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결집을 할 때 한쪽끼리 결집을 할 때 민족주의가 이제 에너지를 일으키잖아요. 결집을 할 때는 그 중화라는 걸 이제 민족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멀리까지 갔다, 원나라가 멀리까지 갔다, 청나라가 지배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 건데 그거를 한족이 갖다 쓴다니까. 그리고 대내적으로 결집을 할 때, 야 우리 만주족 지배하는 거 없애버리자 할 때는 이제 그거 중화 요거를 이제 민족으로 쓰고 좁게 쓰고. 그러니까 범위를 좁히고 넓리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좁혀가지고는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얘네들 없애자, 복수하자 이렇게 하고 잘 나갈 때는 다른 나라한테는 그 청나라 그것도 중국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은근히 한족처럼 들리죠. 청나라가 한족 나라처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원나라 같은 것도 몽고족인데 그것도 한족처럼 한족 나라처럼 들리고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민족주의가 중요하다. 민족주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족 민족주의고 이 민족은 뭐 독립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만주족을 밀어냈잖아요. 민족주의로 만주족을 밀어낸 거잖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티벳이랑 위구르도 분리해줘야죠 자기가. 근데 거기는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중잣대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해서 만주족을 밀쳐내고, 민족주의라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제 좁은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제거할 때는 좁게 쓰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할 때는. 그 다음에 다른 애들 지배할 때는 민족주의를 또 넓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구르 포섭해버리고 티베트 포섭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 국내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죠? 얄밉죠?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그럼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제목이 중화민족의 탄생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정치적인 좀 슬로건이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청, 복명 이렇게 해서 청나라 반대하고 돌아가자 명나라로. 그러니까 명나라가 한족이니까. 복수 민족주의 얘기를 했는데 복수 민족주의는 그 청나라 만주족이 우리를 많이 죽였으니까 걔들 복수해야 된다 이런 거. 그 영화도 보면은 되게 많지 않아요? 그 복수하는 영화가 중국에서 누구의 복수 이렇게 해서 복수 영화가 엄청 많아. 중국 영화 옛날 막 소림사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아버지의 복수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우리는 이제 근데 침입을 덜 받은 편이죠. 덜 받아서 그렇지만은 그 산도 많고 한국이 그래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다.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만리장성의 의미 오늘 부제이기도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만리장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야. 고조선. 여기 동이 이쪽 북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불안하다는 그 의미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만리장성은 야만적인 이민족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물리적인 거대한 방어 시설이었지만은 요것도 이제 헨리 키신저 이야기를 하죠. 만리장성이 이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그 원심력이 큰 사회의 어떤 불안의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길게 했다니까 만리장성을.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걸 이렇게 했겠어요. 막 에너지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싼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뭔가 있는 거예요. 어둡고 좀 피해의식 같은 거.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받아서 그렇게 생긴 거죠. 군사적인 효과는 실제로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만리장성을 통해서 화의 세계와 이의 세계, 그러니까 중화랑 이제 이민족, 오랑캐 세계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거대한 상징물로서 기능했다. 만주 민족의 본거지인 동북지방으로부터 만주 민족의 군대가 만리장성을 넘어 중화세계의 중원으로 진입한 것을 입관이라고 부른다. 즉 관외의 그곳과 관내의 이곳은 완전히 다른 사회였던 것이다. 그래서 만주족도 참 특이해요. 그죠? 여기 있다가 가가지고. 그리고 만주족이 뭘까? 그 정체가. 고조선에 뭐 관련이 있는 건가? 우리 민족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또 뭐, 예신강나라고 해가지고, 신라 뭐 출신이라고도 그랬잖아요. 만주 원료고에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만주족이 그래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지배를 실컷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만주가 지금 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주라는 게 참 특이하다. 우리랑 같이 있고 고조선 고개 발행도 했고 만주족인 또 누구일고 궁금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주가 궁금해요.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 드는 생각, 북한이라는 만리장성. 6.25로 싸우는데 왜 오냐고. 중국군이. 그죠?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도 예상을 못한 거야. 중국군이 그렇게 올 거라고. 근데 요런 만리장성의 느낌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미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도 또 하나의 그 중국 입장에서는 만리장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원심력이 더 크게 작동해가지고 더 빨리 무너지고 더 빨리 무너지게 되면은
혼란이 오고 죽는 사람 더 많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대량의 군인들을 이렇게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는 역시 또 하나의 어떤 만리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만리장성의 진짜 의미, 불안해서 그다음에 원심력이 있으니까, 이민족이 침이 많으니까, 허약하니까, 그게 진짜 만리장성의 의미다. 그다음에 북한도 중국 입장에서는 만리장성, 또 다른 만리장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죠? 망하는 거 싫어하겠죠? 북한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망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을 빼내려고 하고, 그래서 중국을 이제 더 이제 수세에 물려고 하는 건데, 이제 봐요, 이제 계속 봐봅시다. 그 다음에 중화라는 민족이랑 중화라는 문명. 어쩔 때는 중화를 문명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어쩔 때는 민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원나라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청나라도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또 민족 개념을 쓰고, 만주족을 죽일 때는 중화라는 민족을 중화 민족주의 얘기할 때는 짧게 쓰고, 그 다음에 중화 민족주의에서 넓게 써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제 지배하고 그럴 때는 티베트 지배하고 그럴 때는 또 넓게 쓰고 못 씁니다. 그냥 막 쓴다. 그다음에 티베트 위장 티베트랑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이런 거에 있어서도 걔네들이 불안이었다. 아킬레스건이다. 다민족 국가라는 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이 경제 위기 후에 정치 위기까지 이제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IMF 그냥 그게 경제 위기잖아요. 그래서 IMF 겪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폭동 일어나고 막 분열되고 막 도로 막 나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국은 크고 원심력이 크게 작동해서 경제 위기가 정치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하느냐고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사회 불안. 그러니까 빈입긴 부익부 그런 문제가 민족적인 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잘 살고 못 사는데 위치 따라서 그런 거죠. 위치 때문인데 여기 이민족이 많으니까 이거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민족 문제야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나올 수 있죠. 경제 위기도 하고 실업자 나오고 여기들끼리 또 싸우고 여기서 또 한족 내부끼리 또 싸우고 한족이랑 이민족들이 또 싸우고 그럴 수가 있다. 이 저자는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신의 혁명의 의미는 민족주의 또 있고 이제 그다음에 민권주의 그게 있다. 그다음에 복수하겠다는 의도도 이제 있었다. 만주족한테 시달렸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저희 부북 리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일조할 수 있는 부북 리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꽉 눌러주십시오. 동그랗게 이제 떠요. 그거 올립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